안녕하세요. 이번에 전기기능사 필기를 합격해가지고, 어, 제가 그 노베이스로 합격한 거거든요. 그러니까 전기에 대한 뭐 알고 있는 게 딱히 없던 상태로 합격한 거라서, 처음에 전기기능사를 딴다고 했을 때 자격증 시험도 한 번도 봐본 적 없고, 진짜 뭐부터 준비해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많이 막막했었거든요. 아마 전기에 대해 노베이스라기보다 자격증 시험이라는 것 자체가 좀 처음이어가지고 좀 더 막막했던 것 같아요. 근데 아무래도 기능사다 보니까 앞으로 전기기능사를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 자격증 시험 자체를 처음 도전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후기가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제 후기가. 일단 저는 책을 바로 샀고요. 보통 뭐 공부할 때 책부터 사니까 책을 샀습니다. 에듀윌 걸로 샀는데 보시면 책이 그 이론책하고 그 기출 보건 책 이렇게 두 권으로 나눠져 있어요. 원래 공부를 하기 전에 보통 이론을 먼저 보는 게 정석이잖아요. 근데 자격증 시험에서는 그게 정석은 또 아닌 것 같습니다. 왜냐면은 이 기출 복원이라는 게 있기도 하잖아요. 그 이유는 이제 전에 나왔던 문제들이 계속 반복되는 경우가 많아요. 거의 똑같이 숫자도 안 바꾸고. 그래서 이론을 공부하는 방식보다 기출 문제만 풀어가지고 시험을 보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. 근데 저는 처음에는 그렇게는 하진 않았어요. 왜냐면은 기출만 외우는 거는 사실 그 뭐냐 진정한 공부는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시험을 위한 공부지 진짜 내가 뭘 알아가는 건 아니잖아요. 그죠? 그래서 기왕 하는 거 이론부터 시작해야겠다 하고 이론부터 시작했습니다. 아직도 그 생각은 변함없긴 해요. 그 기출만 공부해서 하는 거는 공부가 아니다. 근데 뭐 일단 한번 들어보시죠. 그래서 이론을 보는데 와 이거 상당히 어렵습니다. 이게 전기기능사 시험이 크게 세 파트로 나눠져 있어요. 그 전기 이론, 전기 기기, 전기 설비인데 전기 설비는 말 그대로 외우는 내용이 많고 전기 이론, 전기 기기는 그래도 약간 좀 전기 이론은 확실히 계산하는 문제가 많고 외우는 것보다 전기 기기는 반반 정도였거든요. 그 전기 이론부터 공부를 쭉 시작하다가 와 전기 기기에서 막혔습니다. 이걸 막 GPT한테 물어보고 막 그걸 다 해봐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. 너무 책 탓을 하고 싶진 않지만 예, 설명이 제 저를 이해시켜 줄 수 없었어요. 한 발전기 부분에서 제가 이제 안 되겠다 포기 선언을 하고 그 뒤로부터는 예, 기출 문제만 풀었습니다. 기출 문제를 막 엄청 풀어가지고 답을 이제 문제 자체를 이제 외우는 전략으로 이제 노선을 튼 거죠. 근데 이제 이론을 이해할 수 있을 만한 머리가 되신다면은 저는 아직도 이론을 다 한번 보고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
이론을 한번 봐보세요. 그래서 이제 도저히 나는 이거 이해 못하겠다 하면은 시험 문제로 점프하는 거고, 된다 하면은 이제 끝까지 다 보고 정독 한번 하고 이제 문제를 보는 거고. 저는 중간에 포기를 했다. 예,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문제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이 에듀윌 체계 같은 경우는 이제 문제 아래에 이제 답이 있고 문제 바로 아래에 이렇게 설명도 돼 있어서 정말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16번 풀고 답 체크하고 17번 풀고 답 체크하고, 그 처음부터 이제 회독을 하는 게 목표였어가지고 답은 뭐 동그라미 치거나 그러지 않고 위에 내가 이 문제를 맞았는지 틀렸는지 정도만 적어놨어요. 그건 왜 적냐면은 이게 이 책이 8개년이어가지고 상당히 두껍거든요. 그래가지고 어 그냥 정직하게 회독을 하는 거는 너무 시간 낭비가 조금 심해가지고, 보면은 문제를 풀어보면 알겠지만은 확실히 겹치는 문제들이 꽤 많고, 그 문제를 이제 보는 것만으로도 되게 시간 낭비인 경우가 있거든요. 아, 얘는 내가 무조건 알아 하는데 다음 회독을 하면 풀어야 되잖아요. 그래서 이제 틀린 문제만 풀려고 이렇게 OX 표시를 한 거예요. 그래서 44번 같은 경우는 1회독 때 틀렸는데 2회독 때 맞은 경우고, 둘 다 틀린 경우도 있을 텐데. 예, 좀 찾아볼게요. 예,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1회독 때 틀렸는데 2회독 때 또 틀린 거예요. 예. 이런 식으로 이제 다음 회독 때는 이제 전에 회독에서 바로 맞췄던 건 풀지 않기 위해 이렇게 문제 위에 OX 표시를 해줬고요. 저 같은 경우는 이거 그 8개년 기출 문제를 2번 풀었습니다. 그 방식을 통해 가지고 2번 풀었고, 시험 준비 기간은 한 3주 정도 공부한 것 같습니다. 예. 근데 기출 문제만 많이 푸는 게 효과적인 것 같아요, 제 생각에는. 예. 시험을 효율적으로 합격하는 데는 이것만 한 게 없는 것 같아요. 근데 요새 또 이렇게 시험 문제가 근데 조금 좀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하긴 하더라고요. 이런 날먹에 조금 방지하기 위해서 조금씩 변형해서 내는 게 좀 추세라고 하더라고요. 저 같은 경우도 이거 에듀윌 이거 하나로만 공부를 했는데, 기출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 실제로 시험장 가서 시험 쳐보니까 그 문제가 조금씩 다 변형되어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문제랑 똑같은 문제는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조금 당황을 했고,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출 문제를 푸는 게 확실히 효과적이다. 어쨌든 이론을 공부한다고 해도 결국에는 공식 같은 거를 다 외워야 되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어차피 외우고 해야 될 거라면은 기출 문제만 푸는 전략도 나쁘지 않다. 근데 공부는 아니다. 예,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정리하자면은 저는 이제 기출 문제만 조금 푸는 식으로 전략을 좀 짰고, 왜냐면 이론을 공부해보려다가 열심히 공부했어요. 다 필기되어 있고 열심히 공부했는데 안 되는 건 안 되더라고요. 제 머리에는 여긴 또 필기가 안 돼 있네요. 어쨌든 제 머리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. 예. 그리고 총 공부 기간은 3주 정도 된다. 그렇게 열심히 하진 않았어요. 하루에 한 순공부 시간은 한 2-3시간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네, 2-3시간 정도. 그래서 다른 분들도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는 이제 실기 공부해야 됩니다. 실기도 꼭 붙었으면 좋겠네요. 이상입니다.